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키워드 스피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소유와 공유로 정했습니다. 공유 경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유가 소유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공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공유 경제 또 공유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 듣게 되는 얘기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래서 IT 기술이 더 발달해서 네트워크가 더 잘 진행이 되면은 좀 더 편하고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공유는 인간 본성과 원래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소유를 원하고 또 소유물에 애착을 지니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공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 서비스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얘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가 있고 공유라는 어떤 방식, 그 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그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설명을 일단 해보고요. 영어로 대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프랙티쿠스 출판사는 중급 실용영어를 기치로 영어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간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냈던 책들의 재고가 떨어지면 그냥 절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절판된 책은 전자책으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프랙티쿠스의 전자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 한번 볼까요? 공유경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소유가 아닌 공유가 주목을 받았었죠.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또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또 환경에도 기여한다. 뭐 이런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공유경제의 대표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숙박공유라든지 차량공유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서 그 공유 비용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 물품을 타인과 공유하면은 전염병이 쉽게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방금 한 얘기에 대한 영어 대안 제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연달아서 들어보시고 주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Background. The term sharing economy used to be in the spotlight, and many we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sharing over owning. Sharing and renting what you own to others has become much easier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Reducing financial burden and helping save the environment by preventing unnecessary waste were touted as advantages of sharing.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experience the benefits of the sharing economy. It turns out that car and home sharing companies, which are known to be the most prominent examples of the sharing economy, are also operated to maximize corporate profits. Especially as concerns emerged after the COVID-19 outbreak that sharing could lead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public interest in the sharing economy has faded. The term sharing economy was once in the spotlight. It gained traction as people leaned towards sharing over owning thanks to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The perceived advantages included reducing financial burden and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However, the reality reveals challenges for consumers to experience these benefits. Companies in car and home sharing, which are the best-known examples of the sharing economy, are often profit-driven. Concerns about disease spread during COVID-19 contributed to waning public interest in sharing economy practices. 자, 공유경제라는 말이 유행한다.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목을 받거나 유행을 한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대안에 있는 in the spotlight이라는 표현이 아주 유용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유명해지고 유행하고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행, 주목 이런 말은 일단 in the spotlight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gain trac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traction은
신발 바닥에 울퉁불퉁한 면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을 gain traction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되어나가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탄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죠. 그래서 gain traction이라고 하면 막 유명해지고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이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popular라는 단어로 유행이다, 뭐 인기가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in the spotlight 혹은 gain traction 이런 단어를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 대안처럼 be interested in shar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대안에 보면 people lean towards sharing 이렇게 되어 있죠. lean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owning, 소유 대신에 공유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관심을 받는다, 유행이다라고 할 때 다양한 표현 방식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대안에 보면 tout, tou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be touted as 이게 이제 정해진 표현처럼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쓰면은 뭐뭐로 각광을 받는다든지 뭐뭐라고 찬사를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라고 할 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be touted as advantages of sharing, 쉐어링의 장점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점으로 생각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대안에 보면 perceived advantages, perceived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perceived advantages included, 꼽히는 장점에는 뭐뭇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그 다음에 숙박 공유 서비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때 example 앞에 어떤 단어를 넣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prominent example이라는 말이 있는데 prominent라는 게 두드러지고 눈에 잘 띄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잘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예로는 이렇게 얘기할 때 prominent exampl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잘 알려진 예이니까 best known example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처럼 best known exampl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prominent example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이 수그러든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interest 다음에 어떤 동사를 쓸 것인지 잘 보시면 되죠. 관심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fade를 써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것을 fade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has faded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이 수그러들었다, 줄어들었다라는 뜻이 되고 두 번째 보면 동사 쪽에다가 수그러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심 앞에다가 이제 그 표현을 쓰기 위해서 waning public interest라는 표현을 썼는데 wane이라는 단어는 원래 달이 이렇게 차고 이질어지는 과정에서 wax, wax가 달이 차는 것을 얘기하고요. wane, wane이 달이 이질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줄어들 때 그것을 wane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처럼 관심이라든지 흥미라든지 그런 것이 줄어든다고 할 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waning public interest라고 하면 줄어드는 대중의 관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ane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거기다 ing를 붙인 waning을 활용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수그러드는 모양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생각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공유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다. IT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편하게 공유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Opinion 1. Most consumers are interested in reducing financial burden through sharing. As networking through technology progresses, we will be able to enjoy sharing more conveniently and reliably. The primary consumer interest in sharing lies in reducing financial burdens. As technology-related networking advances, sharing is expected to become more convenient and reliable. 네, 뭐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나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be interested in이 첫 번째 대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 interest를 명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주요한 관심, primary interest는 어디에 있냐면
reducing financial burden 하는데 있다. 그래서 뭐뭐에 존재하다라는 뜻을 지닌 lie를 써가지고 the primary interest lies in 어디 어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erest를 동사로 그래서 과거 분사형으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primary interest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 관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동사 lie 같은 게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이 문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IT 기술에 의한 네트워크화가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네트워크화,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여기서는 이제 그 IT 기술에 의한 네트워크화를 얘기했지만 사람들 간에 인맥을 쌓는 것, 그런 것도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network with rich and powerful in our society.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과 인맥을 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의미를 좀 잘, 특히 동사로 쓸 때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발전하고 진행하는 것은 디벨롭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발전하다라는 말 때문에 디벨롭만 쓰지 마시고 여기처럼 progress라든지 진보한다든지 advance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진화하다라는 뜻을 지닌 evolve도 있죠. evolve 그 단어도 발전, 진행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발전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매번 develop만 생각하지 마시고 progress, advance, evolve 다 같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인데요. 인간 본성하고 공유는 원래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영어 대안 두 개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2. Humans are born to prefer owning over sharing and to feel attached to their own possessions. Sharing is not an integral part of human nature. Humans inherently prefer ownership and attachment to possessions, and sharing is not an intrinsic aspect of human nature. 자, 인간은 본래 뭐뭐한 존재다. 인간의 본성은 뭐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본성이라는 말, 본성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대안처럼 원래 뭐뭐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humans are born to prefer. 인간은 뭐뭇을 더 선호하도록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성이 뭐뭐다라는 뜻이죠. be born to, 이 born 자리에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humans are programmed to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제품을 열어보면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에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는 것을 wire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humans are 그 다음에 그 hardwire 이런 말을 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와이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와이어가 되어 있다는 뜻으로 HARD를 붙여가지고 humans are hardwired to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뭐 되어 있다 아니면 머릿속에 뭐라고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쓰면 원래 뭐뭐인 존재다. 본성은 뭐뭐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성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내가 전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대안처럼 얘기하면 되죠. inherently. 이게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어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inherently라는 부사만 넣으면 그것이 뭐뭐의 본성이라든지 본래 모습이라든지 타고난 모습이다 라는 의미가 아주 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humans inherently prefer ownership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원래 타고나기를 소유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성이 뭐뭐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유는 원래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거리가 있다라고 했지만 첫 번째 대안에 보면 not an integral part 이렇게 표현을 했죠. integral part는 어떤 것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sharing, 공유는 인간 본성의 integral part가 아니다. 원래부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inherent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inherently 부사로 쓸 수도 있고요. 같은 뜻을 지닌 단어에 두 번째 대안에 있는 intrinsic이 있죠. 그래서 본성과 관련된 그런 측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not an intrinsic aspect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또 잘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성은 뭐뭐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be born to, inherently 혹은 뭐 intrinsic 이런 단어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서비스가 아직은 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미비함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자, 대안 두 개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Opinion 3. When a problem occurs while using a sharing service, liability can be unclear. Consumers may not be protected by the law due to the lack of relevant regulations in place as of yet. While using sharing services, unclear liability can leave consumers unprotected by the law, particularly since relevant regulations are not yet in place. 자, 법적인 책임 소재, 법적 책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때 responsibility를 생각을 하지만 법적인 책임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liability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죠. 그래서 법적인 책임, liability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불분명한 거니까 liability can be unclea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 번째 대안에 보면 leave를 쓰고 있죠. 어떤 것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라고 할 때 동사 leave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떠나다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남기다 이런 의미 말고 무엇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라고 할 때 쓰는 leave를 좀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분명한 법적 책임이 can leave consumers unprotected.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leave, 내버려 둘 수가 있다. 그런 상태로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소위 오형식 문장을 이끄는 그런 동사 leave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는 liability라고 하고요. 불분명한 것은 unclear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비라는 말도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거나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in place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법 같은 것이 자리에 있다, in place라고 얘기하면 그 제도가 시행되거나 그 법이 집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in place의 쓰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잘 쓰임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lack of relevant regulations in place. 제정이 되었어야 할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 법령들의 lack, 부족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relevant regulations are not in place. 그러니까 be not in place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거나 법령이 제정되지 않거나 이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yes은 뭐 in place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as of yet 이라고 하거나 그냥 yet 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뭐뭐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 place의 쓰임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제도가 시행되거나 법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유와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공유 경제, 공유 플랫폼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유용한 표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